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는 작년부터 매우 높은 확률을 자랑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고점 그 어딘가다. 결국 웅덩이를 보일 거라고 강조드렸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3,7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는 35% 수익률과 41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약 6천만원까지 올라갔던 수익금은 현재 4천만원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몇몇 분들이 제 목소리가 계좌처럼 우울해졌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직 부자의 심장을 가지기엔 조금 제 역량이 부족한가 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고용보고서를 소화했고 이제 다가올 CPI 재반등 우려로 인해 차익 실현 호라락 마감했는데요. 주가 추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개미코 시기를 한 건지 갑자기 증시가 미끄럼틀을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우는 0.44%, 나스닥은 0.36%, S&P 500은 0.53%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하락한 건지 우리가 고용보고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 둔화라는 호재를 보였는데요. 최근 이 고용지수를 살펴보면 조금씩이지만 천천히 둔화를 보이고 있다 라는 게 그래프를 보면 보일 겁니다. 즉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실업률을 살펴보면 저번 달에도 3.6%였고 이번 예상치도 3.6%였는데 아니 이 예상치보다도 또 낮게, 즉 강한 고용을 다시 보여주는 실업률입니다. 현재 이 3.5%라는 실업률은 거의 역대급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과거 2000년부터 23년간 실업률 추이를 보면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오랜 기간 머물러 있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바라보자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즉 임금 상승률을 볼 텐데요. 예상치가 4.2% 상승이었는데 지난달과 동일한 4.4%로 발표가 되며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끈적끈적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꺾이나 싶던 임금 상승률이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바라보자면 즉 예상 범위 내로 발표되면서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다. 즉 환희를 하거나 쇼크를 먹을 정도의 발표도 아니었다 라는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과보다 시장이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시장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해석을 살펴보기 위해선 일단 연준 위원들의 발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시카고 오스턴 굴스비 연은 총재가 이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발언을 했는데요. 연준의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해서 들으면 좋을 듯 합니다. 오스턴 굴스비 연은 총재는 예상대로 고용보고서가 나왔다면서 노동시장은 냉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준이 연착력을 이끌어낸다는데 현재 희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준의 비둘기파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발언입니다. 보스틱 총재 역시 예상대로 나왔다며 현재 편안한 상태다 라고 밝혔습니다. 질서 있게 노동시장은 둔화하고 있으며 이 고용보고서를 보니까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확실하게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줬습니다. 즉 비둘기파들의 발언이긴 하지만 어제 고용보고서를 봤을 때 추가 금리 인상 우려는 없었다. 즉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어제의 하락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패드워치 전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후 오히려 금리 동결은 더 상승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제가 멤버십 영상을 통해 공유드렸지만 가장 강하다는 4.2% 저항선에 도달 후 결국 크게 급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추가 금리 인상 우려는 현재 없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 그렇다면 대체 어제 그렇게 상승하던 증시가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현재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계 시총 1위 애플의 급락입니다. 이 애플 때문이다, 아니다 라는 의견들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꼭 애플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니지만 반대로 애플의 급락이 영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그 거대한 기업이 무려 5%나 급락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아마존의 상승이 커버했다고는 하지만 심리적으로 이 애플의 하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올랐고 신고가를 갱신했던 애플인데 드디어 올해 처음으로 이 상승 추세를 깨버렸습니다. 즉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 애플을 따라 내려오면서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죠. 다만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나 결국 애플은 애플입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기회일 뿐이죠. 그리고 어제 급락의 두 번째 요인입니다.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건데요.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는 작년부터 매우 높은 확률을 자랑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고점 그 어딘가다. 결국 웅덩이를 보일 거라고 강조드렸고 RSI와 공포지수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웅덩이가 언제 올진 모르지만 3분기나 하반기에 곧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더 이상 이 가격에 매수할 사람들보다는 잠시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매도할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도 내려가고 RSI도 더 내려가야 오히려 건강하게 우상향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최근 미국 증시가 21선에 닿았을 때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이죠. 그때 소액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거고 이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웅덩이가 어디까지 파이는지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21선 근처까지는 매우 자주 옵니다. 화면을 보면 21선 근처까지는 매우 자주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상승장이라서 여러분이 더 사고 싶다면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으로 불리는 이 21선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마다 적립하면 되는 겁니다. 이평선과 멀어지면서 많이 올랐을 때 굳이 그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20일 이평선을 살짝 뚫고 내려갔는데요. 올해 이렇게 내려간 적이 2번 정도 있는데 금방 다시 회복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이번에는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도 바로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21선에서 일단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거죠. 더 떨어지더라도 이게 원칙이니 말이죠. 다만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나 공포지수를 살펴봐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죠. 거기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CPI가 발표됩니다. 화요일 아침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번 CPI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드라인 CPI의 재반등 악재 심리가 강하냐, 근원 CPI의 둔화 호재 심리가 강하냐, 이 두 심리 싸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헤드라인 CPI는 기저효과가 끝나며 어느 정도 재반등할 수 있어 보이는 상황이죠. 이는 악재로 작용하며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이것 때문에 겁먹고 차익 실현 매물을 던지는 겁니다. CPI가 재반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다만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건 근원 CPI라는 점이며 이 근원 CPI는 아직 기저효과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둔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도 결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의 해석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8월 웅덩이, 올해 하반기 웅덩이를 올해 기회로 바라보고 용기를 낼 생각입니다. 경기 침체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거나 어떤 시스템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올해 웅덩이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선에서 웅덩이 매매법 원칙대로 매수를 했고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죠. 올해 S&P 500은 7월 31일까지 무려 19.5% 상승했는데요. 과거 S&P 500이 7월 31일까지 10% 이상 상승했던 과거 사례를 가지고 오니까 무려 33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3번의 사례 중 단 3번을 제외하면 남은 올해 5개월 역시 상승했다는 겁니다. 즉 이번에도 높은 확률로 7월 31일 종가보다 올해 말 상승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살펴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공부들을 해야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웅덩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기회를 잡아서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극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단순하게 시간이라는 필살기를 사용하면 부자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이며 이게 가장 확률 높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방법이죠. 그 이유는 대다수가 끈기와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부에서도 끈기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운동에서도 끈기 있는 사람이 성공하며 투자에서도 끈기와 인내심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극소수이며 인내심과 끈기야말로 인생의 성공 핵심 열쇠입니다. 제가 직접 먼저 투자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좌도 보여드리면서 진짜 이게 성공 핵심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 투자 방법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과의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